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돈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나가기만 했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통장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비어 있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로 끄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하지도 않아요. 아주 오래된 지혜, 우리 조상들이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왔던 한 가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집안의 기운을 살펴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돈이 잘 도는 집과 돈이 막히는 집은 아파트의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직업이 달라서도 아니에요. 딱 한 곳이 달라요. 바로 부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 이 특별한 날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반드시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이 돈줄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5월 25일, 2와 5를 더하면 7이에요. 5월을 더하면 5, 7과 5를 더하면 12, 1과 1을 더하면 3. 이 3이라는 숫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가 숫자의 기운이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칠성, 즉 북두칠성의 기운과 이어져 있어요. 칠성은 예로부터 가정의 재물과 자손을 지키는 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장독대 옆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 모아 빌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할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깨끗한 물을 길어다 그 그릇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셨지요. 저는 그때 어려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의 이상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풍수를 배우고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뭔가 아셨던 거예요. 물이 가진 힘을, 그 물 한 그릇이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5월은 오후의 달이에요. 화호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을사이순년 뱀의 해예요. 뱀은 예로부터 재물을 불러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화학고가 토토를 낳고 토토가 금돈을 낳는 이 흐름이 지금 이 시기에 정점에 달해 있어요. 12년에 한 번 이런 흐름이 일치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부엌은 불의 공간이에요. 불이 있는 곳, 화학과 살아 숨쉬는 곳, 화오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 가장 특별한 날, 부엌의 기운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전통에서는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조왕신, 조왕신이라고 해요. 조왕신은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항상 부엌에 계시면서 그 집안의 재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한 날, 이 신이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의 정성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이른이 훌쩍 넘으신 분이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엌을 깨끗이 닦고 샘물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려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 아들이 그해 봄에 오랫동안 바라던 승진을 했고 얼마 안 있어 새 집도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성이 다한 거라고, 하늘이 보셨다고.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공간,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가족들을 위해 손길을 나누는 그 공간,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돈이 잘 도는 집의 부엌은 달라요. 뭔가 다른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반대로 재물운이 막혀 있는 집의 부엌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느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무겁고 탁하고 기운이 흐르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 테니 잠깐씩 멈추고 여러분의 부엌을 실제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풍수에서 물, 쇠과 불, 코, 이 직접 마주보면 서로 충돌해요. 물이 불을 끓여 하고 불이 물을 끓이려 해요. 이 두 기운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재물의 기운이 소진돼요. 열심히 벌어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집,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집이 이런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를 두는 것, 기운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스레인지가 깨끗한가요? 기름때가 끼어 있진 않나요?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기름때를 방치하면 재물의 입이 막혀요. 부엌의 불은 재물의 입구예요. 입이 더러우면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방문하는 가정 중에 설명할 수 없는 돌발 지출이 계속 생기는 집이 있었어요. 수도가 갑자기 고장나고 차수리비가 갑자기 나오고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생기고 그 집 부엌에 들어가 보니 가스레인지 주변이 기름때로 두껍게 덮여 있었어요. 닦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냉장고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계시진 않나요? 냉장고는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 창고예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집안의 저장 에너지를 상징해요.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으면 창고를 누르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억누르는 거예요. 한국의 오래된 가정에서 냉장고 위에 뭔가를 올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가 가벼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부엌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통이 아닌가요? 기운이라는 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에서 시작해요. 아침에 부엌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쓰레기통이라면 그날의 기운은 쓰레기의 기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하루를 여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싱크대 아래 혹은 문 뒤. 들어서는 순간 깨끗하고 밝은 것이 눈에 들어와야 해요. 다섯 번째, 부엌이 어두운 편인가요? 재물의 기운은 빛을 따라 흘러요. 밝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 재물의 본성이에요. 부엌이 어둡다는 건 재물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들어오려다 멈추는 거예요. 형광등 하나를 더 달거나 낮에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부엌은 지금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오늘 그 막힌 것을 뚫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이제 제가 드디어 말씀드릴게요.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비싼 풍수 소품도 아니에요. 부적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 한 그릇.
단 어떤 물이냐가 중요해요. 하얀 도자기 그릇이나 연한 하늘색 그릇에 담긴 깨끗한 물, 뚜껑이 있는 것, 싱크대의 오른편에 놓인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는 것. 이 5가지가 전부예요. 여러분 뜻밖이죠?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풍수는 언제나 단순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비싼 것들은 대부분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진짜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요. 제가 왜 물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풍수에서 수, 쇠는 제자예요. 물은 재물이에요. 물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면 재물이 흐르고, 물이 탁하거나 고여 있으면 재물도 막혀요. 이건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한자로 풍수, 풍쇠라고 쓰잖아요. 바람, 풍, 물, 수, 수, 바람과 물의 학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은 재물과 직결되어 있어요. 부엌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두는 것은 집안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릇이 하얀색이나 연한 하늘색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색깔들이 물의 기운을 담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눌러요. 빨간색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물을 태워버려요. 뚜껑을 꼭 덮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물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흘러다녀요. 그릇이 열려 있으면 담아둔 기운이 흩어져요. 뚜껑을 덮는다는 건 의도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을 우주는 알아요. 오른편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풍수의 방위론에 있어요. 싱크대 기준으로 오른쪽은 백호, 바이후의 자리예요. 백호는 지키고 보호하는 기운이에요. 재물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자리예요. 왼쪽인 청룡, 식룡 자리는 발산하는 자리예요. 재물을 그쪽에 두면 흘러나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 물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의 물은 어제의 기운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담아두었던 물을 비우고 새 물을 담아서 조용히 그 자리에 놓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예요. 제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을 알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인데 한때 정말 힘드셨어요.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별다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정리하시고 물 한 그릇 오른편에 놓으시고 매일 아침 새 물로 바꿔보세요. 그 말만 했어요. 그분이 한 달을 해보셨대요. 2달이 지났을 때 단골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석 달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운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새 물을 갈면서 그분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 오늘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그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꾼 거예요. 풍수는 마음과 공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물그릇을 놓으면서 하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아침에 새 물을 담아 오른편에 놓을 때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쥐고 숨을 3번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내 부엌으로 흐른다. 오늘도 풍요가 내 집에 가득하다. 그 말을 6번 되뇌어요.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가볍게 고개를 9번 숙여요. 3번 숨 쉬고 6번 말하고 9번 절하는 것. 이것이 3, 6, 9의 법칙이에요. 3, 6, 9라는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숫자들은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어요. 우주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 이 숫자들과 이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날짜 5월 25일도 결국 3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이 의식을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인 이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있어요. 작은 종이에 오늘 나에게 풍요가 흐른다 이 말을 써서 부엌 찬장 안쪽에 붙여두세요. 남들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공간과 여러분 사이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루만 써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예요. 자, 이제 반대로 오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처럼 기운이 좋은 날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그릇을 비워두거나 갈아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빈 그릇은 빈 재물 창고예요. 특히 오늘처럼 기운이 열려있는 날 그릇이 비어있으면 들어오려던 기운이 돌아서요. 12년 만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건데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감정의 진동이 공간에 남아요. 물은 특히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하고 거친 소리로 가득 찬 공간의 물은 그 진동을 흡수해요. 정성 들여 담아놓은 물 그릇의 기운이 흐트러져요. 오늘 하루만큼은 부엌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싱크대 안에 더러운 그릇을 쌓아두지 마세요. 물그릇 바로 옆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 기운이 섞여요. 우리가 맑은 물을 담아두려고 했는데 옆에서 탁한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그릇을 싱크대 왼쪽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지 마세요. 왼쪽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자리고 가스레인지 옆은 불이 물을 말려버려요. 반드시 싱크대 오른쪽이어야 해요. 그릇 색깔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검정이나 빨간 그릇은 절대로 안 돼요. 하얀색이나 연한 하늘색 혹은 연한 민트 계열, 물의 기운을 담는 색이어야 해요. 오늘만큼은 충동적으로 돈을 쓰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금진의 기운이 강한 날은 쌓고 모으는 날이에요. 오늘 나간 돈은 지금 이 기운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오늘 돈을 함부로 쓰면 그 준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것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돈 걱정을 하고 자식들 걱정을 하고 건강 걱정을 하고 쉬어야 할 나이에도 마음이 무겁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풍수를 공부하면서도 왜 내 삶은 이리 고단한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스승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운은 마음이 먼저야 공간을 정리하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라고 하셨어요. 물 한 그릇을 매일 갈아주는 건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학문이라고.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부엌 정리를 하고 물 한 그릇을 오른편에 놓고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쥐고 숨을 깊이 들이쉬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풍수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예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대예요. 나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주는 그 마음을 알아봐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많이 지치셨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아직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재물의 기운이에요. 풍요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물러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오늘 부귀의 파동 속에 계세요. 부엌에 놓인 물 한 그릇이 오늘부터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도와 정성이 담긴 재물의 씨앗이에요. 매일 아침 그 물을 갈아주면서 오늘도 풍요가 내 집에 흐른다는 마음을 한 번씩 되새겨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해요. 돈 걱정 없이 자식들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셨으면 해요.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오늘부터 부엌 오른편에 맑은 물 한 그릇,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지금 댓글에 대제 다자라고 써주세요. 그 두 글자가 여러분이 우주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풍요를 받아들이겠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우주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것들, 조상들이 오래도록 지혜롭게 지켜온 것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구독은 그냥 버튼 하나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작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함께 지켜가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부엌 오른편에 물 한 그릇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늘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